달고 맛있고 눈물은 나오고 하면서 그 캐러멜 먹었던 생각입니다. 몇 주 동안에 있었던 아들과는 그 팟캐스트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오아시스의 죄송합니다. 정말 오아시스의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빠랑 아들과 하는 그 팟캐스트 시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아들이 없어요. 어디 갔는가? 이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을 빼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동안 아들이 저에게 베풀어준 그 시간들이 참 많아요. 아빠가 할 수 있는 그 팟캐스트 이 과정들을 같이 동기부여로서 하고자 아주 몸을 태우면서 마음을 태우면서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이 닦여져서 이제는 저 혼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다라서 이제 아들아 떠나가라. 그동안 나에게 많은 시간을 내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 혼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아빠로서 모든 대한민국의 아들, 딸을 위하여서 이 아빠가 탄생됐습니다. 짠짠짠짠짠짠. 이제는 아빠가 대한민국의 아빠로서 아들, 딸들에게 말하고 싶고 또 아들, 딸이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허심탄회하게 지난날의 살아온 과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을 토탈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아빠와 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아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한 사항, 대한민국 아들, 딸로서 아빠에게 궁금한 그 사항들, 아빠가 계셔서 묻고 싶지만은 때로는 엄격해서 물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 때로는 아빠가 안 계셔서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묻지 못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오늘 대한민국 아빠로서 이 자리에 당당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에게 답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 방을 아름답게 풀어나가는 그런 컨텐츠 방으로 다시 거듭나서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들 고생 많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년기 시절로서 돌아가서 아이들이 아빠에게 묻고 싶은 그 질문을 오늘 첫 번째 제가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엄하게 혼내셨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많이 혼나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코 아버지가 되면은 아이들은 절대로 때리지 않겠다. 혼내지도 않겠다. 야단도 안 치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런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결심 속에서 살아왔던 그 아빠의 모습이 제 모습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정말 그렇게 미웠던 그 아빠의 모습을 내가 꼭 닮아서 나도 내 아들들에게 그렇게 혼내고 야단쳤는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그런 이미지는 안 보이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도 모르게 내 과거의 내 아버지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아버지의 그 환한 모습들이 결국
어렸을 때 힘들어했던 나의 아들 때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아들들에게 혼내고 야단을 치고 있구나. 그때 아들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가끔가다 물어봤어요, 아들들한테. 아들들아, 만약에 아빠가 죽고 나면은 너희들 마음속에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가 어떻게 너의 마음속에 자리 잡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아이는 자기가 중학교 때 아빠한테 너무 많이 맞고 그랬는데 그때 모습도 아직까지 가슴에 가지고 있다는 그 모습에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 아들 마음속에 아빠하고 떠올랐던 그 이미지는 나를 혼내고 야단쳤던 무서운 아빠로 기억이 된다면 정말 나는 아들들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아들은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무 아빠가 무섭고 화나고 야단치면은 정말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빠가 너무 잘해주셔서 요즘은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중학교 때인가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요즘 너무 나한테 잘해줘. 너무 잘해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야, 니네 아버지 마음이 변한 거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다고 합니다. 아들아, 결코 아빠 죽을 때가 다 된 게 아니라 그냥 아빠 어렸을 때 나의 아빠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힘들고 나를 혼내고 야단치던 그 아빠가 너무 무서웠는데, 내가 어른이 되면은 내가 아빠가 되면 너희들한테 참 잘해줘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몸도 아프고 경제적 어렵고 힘들고 모든 일 되는 거 없고 짜증나고 화나니까 그 짜증나고 화나는 그 마음속에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너희들이 아빠 말을 안 들면 그 아빠가 마음속에 그냥 화가 너무 나고 힘들어서 그냥 때리고 야단치고 혼내고, 그래서 아빠가 오면 아이들이 주눅 들어서 저 방에 쏙 들어가 있고, 그러면 자는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내가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러면서 때리고 나서 병 주고 약 준다고 하죠. 애들 엎드려서 이렇게 자면은 그 맞은 자국을 이렇게 연고도 발라주고 또 안티프라민도 이렇게 발라주면서 속으로, 겉으로 울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흐느끼면서 그랬던 생각이 나요. 정말 내가 왜 아들들한테 이럴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귀한 아들들인데 처음에는 제가 병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 병원에 그 진단에도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걸림돌이가 되어가지고 내가 그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치고 성질내고 이랬던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정말 내가 오늘 죽더라도 저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는 하면은 이미지가 어떤 생각이 떠올까? 아빠 참 그때는 어리고 힘들었을 때 우리에게 야단치고 많이 혼냈었는데 지금은 그 아빠가 너무너무 고맙고, 아빠 참 우리 아빠가 되길 참 잘했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아빠 하면 가슴이 뭉클고 두근거리고, 아빠 하면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요. 이런 이미지로 남기고 싶어서 요즘에는 제가 웬만해서 화도 안 내고 야단도 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바라보면서 저렇게 자란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장가 들어가지고 저렇게 듬직한 두 아들이 있으니 참 좋다. 너무 고맙다. 아들들 사랑해. 그래서 요즘에는 아들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제가 아플 때 같이 밥 먹고 싶어도 음식을 가리고 힘들었기 때문에 또 병원에 가야 되고 투석해야 되고 그런 일이 너무 반복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아무거나 먹지 못한 그런 일 가운데 이제는 건강하고 회복되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이게 최고 행복입니다. 전번에 그 밸런스 게임에서 아들이 그런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과 연예인들과 그 사람들하고 밥 먹는 게 어떤 게 좋냐 했을 때, 나는 우리 아들들하고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요? 그래서 그냥 좋아. 그냥 그 사람들은 불편하고 너희들은 그냥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사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히 우리 두 아들들은 이 식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먹을 때 제일 행복해 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큰 아이도 음식을 딱 먹어보면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향이 나는지 아주 그냥 금방 알아버리거든요. 작은 아들은 벌써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것까지 다 알아요. 저를 닮아서 아주 음식을 보는 눈이 예사스럽지 않습니다. 맛보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먹을 때 정말 이건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표현력이 다 다르죠. 큰아들은 표현할 때 맛없으면 맛없다고 그 자리에서 아주 얘기해요. 뭐 이 맛이 이러냐. 근데 작은 아들은 조금 맛이 없더라도 아빠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요. 근데 진짜 맛있을 때는 벌써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양쪽에 입꼬리가 이만큼 올라가면서 아빠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사 먹든 또 제가 집에서 이것저것 만들어 줄 때 맛있게 잘 먹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어렸을 때 혼내고 야단쳤던 그 모든 것, 그 마음속에 힘들었고 속상했고 아빠가 무서웠던 그 이미지를 이제는 좋은 이미지로, 우리 아빠는 정말 훌륭한 아빠다. 그런 이미지로 덮어쓰기를 하려고 요즘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빠가 왜 그렇게 혼냈고 그때 무서웠던가 했을 때는 병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표현하고 또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감정까지 실렸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또 두 아들을 이렇게 낳는데 인생이 뭐 이런가 저런가, 그래서 세상 원망, 나 자신 불평,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아들아,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는데, 아들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그냥 화내고 야단치고 그런 거 정말 미안해. 아빠가 이제 아빠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줄게. 알았지? 정말 미안해요. 아빠가 너희들 이제 끌어안고 사랑해 줄게. 대한민국 아들 딸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때로는 화나고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나고 나 보면은 다 모든 것이 후회할 일인데, 때로는 엄마 아빠가 그 당시 그 일들을 사과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마 표현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괴로웠던 엄마 아빠의 표정을 읽고, 서로 엄마 아빠 같이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날에 서로 아빠에게 속상했던 거, 매맞았던 거,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하고 끌어안고 용서를 빌고 끌어안아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맙고 건강하게 잘 커져서 정말로 이 아빠 마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제가 울 때 안아주지 않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또 어떻게 보면 같은 그 맥락의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그 속에서 자존심 아닌 그 자존심들이, 부모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혼내고 야단쳤던 것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로 사과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미안해라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옛날에는 가부장적으로 아버지의 그 권위라든지 또 아버지의 그 허세 아닌 허세, 또 남자는 이 우는 것을 가지고 또 많이 얘기도 많잖아요. 남자는 평생을 살아서 딱 3번만 운다. 절대 남자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태어날 때 응행하고 울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울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울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남자는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런 세상 속에 자라오다 보니까 아이들을 야단치고 혼내고 뭐 그랬을 때 또 아이들이 속상할 때 아버지가 가서 끌어안아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세상이 됐다면은 정말 이 나라도 많이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됐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들이 그런 일을 참 못해요. 어떻게 감히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검은 콩 보고 흰 콩이요! 그러면은 흰 콩인 줄 아는 거죠. 아들이 아빠 그 흰 콩인데 이놈의 자식이 어디까? 아빠한테 대들고 있어. 대꾸지 마! 그랬던 세상입니다. 그랬던 세상이 저도 그런 세상 일원 속에서 일환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울고 속상해하고 그런 것을 감지는 하지요. 감지는 하지만은 차마 아버지라는 그 의치에서 끌어안지 못하고 또 눈물을 닦아주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엄마가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는 괜히 그냥 하고서 속으로만 끙끙거리지 겉으로는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의 아버지는 참 많이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끌어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새끼 우리 새끼 하면서 끌어안아주고 또 엄마들도 보면은 막 큰 장성한 아들도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툭탁 엉덩이 툭탁툭탁 두드려주고 뽀뽀도 해주고 참 요즘은 표현을 참 잘하는 것 같아서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럽고 또 존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하고 아들과 자식 간이 선은 있어야죠. 제가 유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과 선은 구별이 되어야 된다.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장난치고 웃고 그럴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웃고 그러는 거죠. 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랬을 때 아버지로서 그 권위 아닌 권위 있잖아요. 그냥 가장 누군가 집안의 리더가 필요하죠. 이 가장으로서 아들아 너 얘기 다 들었고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돌아서 눈물 흘리는 그런 부분들이 살아온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라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렇게 스스로 자신이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되는 그 길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면허증이 있으면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또 공무원도 자격증이 있고 모든 분야에 다 자격증들이 있죠. 근데 아버지가 됐을 때는 그 자격증을 받지 않고 바로 아버지로 주어집니다. 아들만이나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기도 이 삶을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속에 살아왔으면서 나도 훌륭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막상 아버지 대해서 공부한 것도 없고 자격증 딴 것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한 좋아하는 여인이 생겼고 그리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겼고 그래서 아버지가 됐고 엄마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 그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무매뉴얼 속에서 아버지란 입장 뭔가 하다 보니까 역시 부족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오리도 나고 그러죠. 자기가 이제 서서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삼전수전 이런 세월 저런 세월을 다 겪다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서서히 알게 되고 그때 말했을 때 또 자녀들도 크면서 자기들이 아버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었고 자식이 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 서로 대화를 좀 나누면 옛날보다는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되겠죠. 다 모든 것이 시행착오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 자격증도 없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류로 남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대한민국 아들, 딸들아, 아버지가 너희들 속상할 때 마음을 알고 있었는데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법과 표현 능력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서로 어려움과 힘듦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지 자격증 없이 아버지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서서히 나이 먹고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그때는 멋진 아버지가 되겠지. 그렇지만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이라도 서로가 가까워지려면은 서로 매일같이 이러이런 점은 이랬어요 아빠. 또 아빠가 아들에게 야 너는 이런 점이 좀 이렇더라. 그런 이야기를 친구가 때론 친구같이 때론 형과 동생과 같이 이웃집 아저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간격의 폭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서로가 미숙한 아버지와 미숙한 아들, 딸들과의 대화 속에서 미숙한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서로 각자 좁혀가는 과정, 결국에는 공감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많이 알아갈 때 공감할 수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좋은 대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서로 많이 알아가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그래서 때론 아들과 재래시장도 구경도 가고 등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또 병원도 가보고 어려운 환자들도 만나보고 어려운 이웃들에 가서 봉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때 아름다운 가정, 아버지와 아들, 딸 간의 행복한 대화가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은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좀 진행상 쑥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첫 방송인 만큼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오늘 또 준비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빠, 제가 칭찬받고 싶어서 애쓴 걸 아빠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고 또 위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죠. 제 경험담을 한번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얘기해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국수 공장을 하셨습니다. 국수 공장하고 또 방앗간을 하면서 쌀을 빻아서 떡을 찌고 참기름도 짜고 들기름도 짜고 그 당시에는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수였죠. 그래서 옛날에는 참 국수를 많이 팔았고 또 시골의 그 팔개 면에 모든 사람들이 잔치할 때마다 국수를 많이 주문하다 보니까 정말 국수 공장이 너무 잘 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솥단지가 겉에는 멀쩡한데 계속해서 불을 떼다 보니까 밑이 빵꾸 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밑만 빵꾸 나서 그 솥을 못 쓰는 경우가 참 많았지요. 그래서 그 솥단지를 다 그 집에 그 디란이라고 있는데요. 요즘도 디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그 뒤뜰 거기에 뭐 장독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 뒷공터죠. 집 앞마당, 집 뒷마당. 그것을 충청도 말로 디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입에 발렸던 말로선 디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솥단지들이 아주 수북히 쌓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이 아버지가 그 솥을 고물상을 부르면은 그 아저씨들이 와서 큰 이 트럭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다 가져와서 샀습니다. 그 양은 솥이다 보니까 꽤 값이 나갔죠. 근데 하루는 다음 날이 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제가 돈은 없고 그래서 제 동생하고 사촌 동생하고 이 의논을 했습니다. 야, 내일 모레 아버지 날인데 우리가 돈은 없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그 뒤란에 가면은 그 양은소 빵꾸난 게 있잖아. 그거 너랑 나랑 한 2개만 들고 가자. 그래서 고물상 가가지고서 돈을 이렇게 받으면은 그 돈 가지고 선물하면 되잖아. 옳지. 야,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동생하고 저하고 몰래 뒤란으로 그 담 너머에다가 그 양은소 2개를 딱 집어 땡그랑
땡그랑 집어당기고, 그러고서 몰래 그 담 너머로 가서 그 솥단지 2개를 들고, 그리고 이제 고물상으로 찾아갔습니다. 한참 가서, 아저씨 이 고물 팔려고 왔는데 양은솥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보더니 너 어디서 왔냐 그러는 것이요. 그렇다고 머뭇머뭇하고 있다. 혹시라도 얘기하면은 이 뭐라고 할까봐,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라면, 여기 2아이들이 왔는데 보니까 솥단지가 멀쩡한 것 같은데 밑에 빵꾸나게 났지만 이 2개를 가지고 팔러 왔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된 건가, 예,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솥단지 도로 들고서 집에 왔습니다. 예, 왜? 그 아저씨가 그 솥단지를 안 받아줘가지고 결국엔 솥단지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이 됐습니다. 아, 그날 저녁이. 그래서 아버지가 부른 거야. 너 이리 와라. 그래서 저하고 동생하고 둘이 앉아서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왜 그 솥단지 2개 들고 와가지고 고물상에 팔라고 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떨리고,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지, 그러다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실은요, 내일 모레 어버이날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 고물 양은솥 갖다 팔아다가 돈으로 아버지 뭐 선물이라도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듣더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예, 돈이 필요하면은 엄마한테 얘기하지. 왜 그랬냐?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마. 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야, 다행히 살았다. 다행히 살아났다. 그리고 나서 혼나지는 않았어요. 다른 때 같으면 잘못했으면 매를 맞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마음속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하셨는데 잘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엄마 말에는 이 그날 밤에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이구 그놈들 그래도 잘 키웠네. 예,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은 참 기특하지. 예, 그런 대화를 서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것을 엄마가 저희들에게 살짝 얘기를 해줬어요. 의도는 좋은데, 생각은 좋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짓 하지 말라. 예, 그러면서 아까 잊어먹은 게, 옛날 그 덕산 캐러멜이라고, 그 아버지가 저희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고서 그 캐러멜을 하나씩 까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때 그 캐러멜을 먹는데 달고 맛있고 눈물은 나오고 하면서 그 캐러멜 먹었던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가슴속에 아른합니다. 아, 부모의 마음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결국 아빠는 알긴 알았죠. 그 생각이 뜨고 참 고마운데, 그 하는 과정 중에서 방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야단치고, 아주 심하게 야단치지는 않고, 그러고서 입에다가 그 덕산 캐러멜을 이렇게 넣어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끔가다 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했던 거, 그런 거 잘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때로는 저희 아버지 때보다는 제가 많은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 어느 때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칭찬받으려고 했던 것을 잘 몰라가지고 섣불리 야단친 적도 있죠. 돌이켜보면은, 아, 저렇게 아들들이 속이 깊은데 내 성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 속의 깊은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혼내고 야단친 적도 있구나. 그러면서 아들아, 미안해. 아빠는 늘 너희들에게 미안한 것밖에 없네. 왜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버지가 되려고 자격증 딴 것이 아니고 몸이 아파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도 이렇게 병들어서 아버지가 되었지만 결국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내 분에 못 이겨서 야단도 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이들을 보면서 먼저 성격 급하게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좀 더 묵묵히 지켜보면서 아들들이 아빠한테 칭찬받으려고 저 일들 했구나. 또 아들들이 그렇게 했던 일들은 내 그동안 몰랐던 거 미안했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한번 참고로 이렇게 생각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얘기한다면은 아이들이 전에 이제 엄마 아빠가 밖에 계셨다가 이렇게 저녁 때쯤 들어가면 아이들이 무언가를 집에다 해놓고 있어요. 이것저것 했는데 보면은 저희가 살던 집은 이렇게 시골집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산도 많고 나뭇잎도 많고 어떻게 보면 화재의 위험에 도사린 그 공간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아이들 둘 놓고 이렇게 딱 왔을 때 많이 불안하고 힘들죠. 근데 가서 보면은 어떤 불을 이용해서 뭔가를 했을 때 정말 아이고 불안 나길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야 이놈들아 다음부터 이런 짓 하지 마. 알았어? 아빠가 밖에서 올 적에 뭐 이렇게 사오면 되는데 뭐 이런 걸 했어. 그렇게 야단친 적도 있죠. 사람들 가운데 어른들은 아무래도 그 아이들 동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각 속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고 섣불리 생각하고 아이들의 그 작은 동심 속에서 부모를 위해서 생각하고 칭찬받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바로 캐치하지 못하고 늘 이 화를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아빠가 조금만 더 참아주고 기다리고 너희들의 끝을 다 바라보는 그런 속에서 이 결정을 내리고 이해해주고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어느 한 교실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 그림 시간, 미술 시간이 돌아왔는데 아이들에게 각자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그림을 그리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뭐 자동차 타고 하늘을 나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바다를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꽃과 나비를 그리고 자기가 소망하고 원하는 그 꿈들을 그 작은 도화지에다가 마음껏 이렇게 펼쳐나가는데 그 중에 한 친구 아이는 온 그 도화지다가 검정색만 새카맣게 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고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은 옷 색깔, 뭐 무지개 색깔 여러 크레파스를 통해서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마음이 시커먼가 속이 시커먼가 이렇게 그림을 새카맣게 그리지?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도 또 그 시간이 되니까 또 한 장을 새카맣게 그리고 매 미술 시간마다 새까맣게 그리니까 선생님이 한 번은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집에 무슨 일 있니? 속상한 일 있니? 마음이 아프니? 그래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들까지 오시고 교감 선생님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아이는 뭔가 속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이 문제 아이다. 그렇게 판정을 하고서 부모님 아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그 도화지다 새까맣게 그리고 다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의논하던 가운데 이 선생님이 물어봤다는 거죠. 요즘에도 우리 친구가 계속 집에서 꺼목 색깔을 칠하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선생님이 그 아이 그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너 이제 언제면 이 그림 다 끝나? 그랬더니 예, 앞으로 5장만 더 그리면 끝나요. 그래서 그래. 그럼 5장 다 그리고 끝나면은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정말 5장을 다 그리고 이만큼 새카만 색을 칠한 도화지가 이만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네가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운동장에 나가더니 그 그림을 하나하나 이렇게 바닥에다 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붙이고 퍼즐 마냥 붙이더니 딱 보니까 나중에 완성된 놈 보니까 아주 예쁜 밍크 고래, 이 밍크 고래가
바닥에 쫙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나는 밍크고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온 세상 바다를 마음껏 수영하면서 다니고 싶어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부모가 그 아이의 마음을 캐치하지 못하고 또 공감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 아이들을 정말 훌륭한 그 아이들을 문제아로 지적하면서 정신과나 치료 상담 쪽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성격이 급해요. 조금만 참고 인내해주고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할 건지 격려해주고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러면은 정말 아름다운 밍크 고래가 우리 눈앞에 마음껏 예쁘게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고 그 아이 마음속에 있는 그 꿈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꿈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하고 그 아이에게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은 제 살아온 그 과거의 삶들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화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마음의 꿈속에 들어있는 그 꿈을 같이 꿔주지 못한 그 아빠로서 지금에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고 속상하고 정말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제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제 지난날의 아버지로서 자격증 없이 살아왔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제서야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해주지 못한 것들을 반성하고 또 잘못과 용서를 빌면서 하나하나 그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꿈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고 대한민국의 아빠가 되고 싶어서 이 팟캐스트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없지만은 아들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아들 딸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은 저의 과거에 살아온 때로는 잘못된 점, 실수한 점, 허물, 어떻게 보면 모든 치부를 드러내면서 반성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당시는 제가 제 아들들에게 코치를 하지 못했고 코칭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아들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모습들이 여러분이 걸어가고 힘겹게 걸어갈 때 저 지난날의 과거의 시행착오를 경험 삼아서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미약하나마 좀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 더 받아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거네요. 다른 집 아빠들처럼 놀이터나 소풍에 함께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함께 시간을 못 내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몸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요. 또 모든 만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다리 그 인대 그 남이 차를 이렇게 밀어주다가 제 인대가 절단이 나서 수술을 했는데 또 잘못해서 두 번 또 수술하다 보니까 무릎의 인대가 짧아져서 오른쪽에 장애 아닌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육체적인 그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약해졌고 또 그거로 인해서 마음속에 실망도 컸고 아마 제가 투병 생활하면서 육체적 그 어떤 내과적인 그 질병으로 인해서는 끝까지 견디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하고 태권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른쪽 발을 못 쓰니까 절망 아닌 절망이었고 제 사건 중에서 가장 저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했던 사건이 아마 제 오른쪽 발을 못 쓰는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걸을 때 끼뚱끼뚱하고 이렇게 걷는데 그로 인해서 운동도 못했고 태권도도 못했고
심한 운동도 할 수가 없던 상황에서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요즘에 힘을 내서 제 아내 운동장 돌면서 뛰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40년 넘게 뛰어보지 않다가 뛰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 이렇게 습관과 몸이 굳어졌던 그 속에서 뭔가를 이 힘있게 뛰려고 하니까 잘 힘들어서 그래서 요즘은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이 놀아주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요즘은 이제 같이 운동장에서 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작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걷기라든지 또 같이 어울리고 그런 것으로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저와 같이 그렇지 못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바빠서 정말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예라든지 뭐 발표회라든지 운동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엄마나 아빠나 참여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아빠나 엄마들도 아마 우리 아이들 뛰어놀고 학예 발표하고 또 뭐 백일장 같은 거 또 운동회 같은 거 했을 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 굴뚝 같아서 너무 높아서 63 빌딩보다 더 높은 롯데 빌딩만큼 아마 높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활고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시간을 내다 보면 상사한테 눈치도 받게 되고 또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경제적인 손실도 가져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같이 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 많이 이렇게 놀아주고 많이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지 못하고 같이 시간을 보지 못한 분들은 그만큼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은 정말 원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엄마 아빠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감히 그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과 못 놀아주는 그런 엄마 아빠들에서 감히 제가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놀아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추억을 남겨주십시오. 그 아이들은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 이틀 일을 안 해서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다른더라도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고 나는데 거기서 아이들과 이 놀아줄 시간이 없다면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에 대한 추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 엄마 아빠는 돈 벌러 다닌다. 그 추억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마음속에 그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 엄마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아빠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어느 부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돈 벌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만큼 부를 누리긴 했는데 아이들 한참 자랄 때 같이 놀아주지 못한 게 정말 후회스럽다. 그러면서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오늘 끼니가 없고 밥 걱정 먹을 걱정 한다고 해도 그 아이들과 건강할 때 정말 어렸을 때 많은 추억을 남겨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시간 내지 못하고 가는 그 발걸음과 나의 삶의 여정길이 정말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행복을 위해서 가는데 정말 옆에 좌로나 우로나 아이들의 울음소리나 웃음소리나 그 모든 소리를 외면해서 정상에 가서 깃발을 꽂았을 때 그리고 그 정상에서 깃발을 꽂고 내려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야 우리 여행 가자 우리 이거 재밌게 하자 이렇게 하자 보면은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 곁에서 멀리 떠났을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모든 생각도 떠나서 아마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계시지만 우리는 늘 항상 외롭고 힘들고 마치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는 그 추억만 가득하다면은 제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아마 삶을 잘 살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해야 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내가 땀 흘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다시 한번 내게 맡겨진 그 생명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어느 기업의 회장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잘못한 게 있는데, 돈은 많이 모았고 명예도 찾았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면 아이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다.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아이들과 그 시간을 보내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 아이들하고 놀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몇 주 동안에 있었던 아들과는 그 팟캐스트,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오아시스의, 죄송합니다. 정말 오아시스의,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생명수였습니다. 아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야기하는데, 팟캐스트 하는 그 시간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어.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너도 아빠의 그 이야기도 다 들을 수 있고 아빠도 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 네가 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엄마와 함께는 이 팟캐스트, 부부 팟캐스트, 또 큰아들과 하는 팟캐스트, 이 시간을 좀 더 이렇게 가져보려고 그래. 그래서 서로가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공감한다는 게 뭘까, 부모와 자식과 20년 30년 살아도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엄마의 취미가 뭔지, 엄마는 어느 때 웃는지 어느 때 우는지 그것도 모른다면 어찌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말하면서 공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납니다. 내일 해야지, 모르게 해야지. 그 행복은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 행복이 내일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하면 되죠. 그 행복이 1년 뒤에 꼭 올 거라고 믿고 갔는데 1년 뒤에 딱 행복을 찾았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내일 행복이 내일 가면 없어지고 10년 지나서 그 행복도 그날 가면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겁니다. 행복은 내일 모레 10년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내 가정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때로는 밥을 굶을지라도, 때로는 소고기 먹지 못하고 돼지고기 먹을지라도, 때로는 생선을 먹지 못하고 나물을 먹을지라도, 진수성찬이 아니고 그저 초라한 밥상일지라도 이 시간에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1년 365일 다 행복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이 내일 모레 1년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지만은 여전히 그때 가도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간입니다. 물론 전에 아빠와 아들하고 하는 팟캐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부터는 아빠 혼자, 우리 한의주의 아빠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아빠로서, 대한민국 아들, 딸의 아빠로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면 울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털어놔서 대신 그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들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언제든지 울고 싶을 때 울음의 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시고 기쁠 때 같이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이 넘치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통할 수 있는
팟캐스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이라 좀 뭔가 어색하고 좀 뭔가 부족하지만 점점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자 팟캐스트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물일지도 몰라요. 팟캐스트 마음의 라디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우리 팟캐스트 오늘도 나지막이 사랑을 담아 다시 시작해